안녕하세요. 유통 채널별 입점 절차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유통 입점 채널별 준비사항 중에서 물류에 대해서, 물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입점 확정이 된 이후에 물류 과정을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이 물류 과정을 모르면 큰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순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입점 채널별로 천천히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찍는 영상은 유통업계에 다니는 CDB나 인턴분들도 봐두시면 좋거든요. 이것을 이 물류 과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업무를 할 때도 큰 그림을 그리고 일을 할 수도 있을 뿐더러 타 부서에 업무 요청을 할 때에도 굉장히 업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물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회사에서 교육을 제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좀 머릿속에서 그려가면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물류 순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 다음에 어쨌든 시간이 좀 늦춰지면서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알려면 이 물류 순서에 대해서 알아둬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을 입점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봐두셔도 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유통업계에 근무를 하는 CDB나 인턴분들이 받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관리사에 물류경영관리 과목이 있어요. 그 물류경영관리 과목을 간단하게 학습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요즘 유통업계에서 화두가 물류예요. 그 물류라는 게 빠른 배송을 위해서도 그렇고,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물류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그만큼 비용도 세이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유통업계에서는 물류에 대해서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입점을 준비하는 기업에서도 물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 유통사에서도 선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유통사에 입점을 해야 하는데 이 물류가 늦어진다. 그럼 유통사에서도 그만큼 매출적인 손해가 발생할 뿐더러 소비자가 다른 유통사로 이탈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류에 대해서 꼭 공부해 두셔야 되는 거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제품의 입점이 조금 늦어진다, 물류로 인해서 조금 늦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늦어지는 게 유통사와의 신뢰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신뢰관계죠. 하지만 유통사에서는 그만큼 매출적인 손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도가 하락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그런 시간적인, 입점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발생하는 사고가 없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공부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형마트나 홀세일에 어떻게 각 점포로 물류가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형마트 또는 홀세일, 예를 들면 이마트, 롯데마트, 그 다음에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가 될 수 있겠죠. 보통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보통 이제 신입 인턴분들도 그렇고 입점을 준비하시는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형마트 홀세일 입점 준비를 하실 때 바로 각 점포로 입점이 되는 줄 알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마트에 입점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마트 장지점으로 우리가 바로 물건을 이동시켜서 납품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마트의 매장이 전국에 몇 개가 있을까요? 그 전국에 우리가 다 배송을 해주면 우리한테도 손해지만, 그거를 어떻게 이제 발주가 된 대로 다 입점을 거기로 우리가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이
아니죠. 그게 너무 번거롭고 중간에 이마트에서도 이런 대형마트에서도 중간에 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납품이 아니라는 점, 어떻게 제가 입점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뭐 보시면은 이 우리 회사가 있죠. 브랜드사에서 보시면은 제품 발주가 들어와요. 제품 발주가 대형마트에서 이제 발주가 들어오겠죠. 그럼 브랜드사에서 그 발주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그려서 보면은 여기 대형마트나 홀세일러 그의 물류센터로 한번 이동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뭘 거치겠죠? 우리 자사물류의 제품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브랜드사에서 직접 우리가 본사에서 여기 물류센터로 이동하는 개념이 아니라 발주가 들어오면 브랜드사에서 발주 내용을 확인을 하고 우리 물류에서 준비된 게 이제 물류센터로 이동을 하고 물류센터에서 각 발주가 들어온 그 매장 각 지점 점포별로 이동이 됩니다. 근데 이 이동이 어떻게 되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근데 이거에도 이렇게 되는 거에도 계산을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이제 뭐 각 점포로 직접 배송이 아니라 우리는 물류에서 팔레트로 적재돼서 이동을 해요. 그 각 이제 중간에 정해진 물류센터로 마트의 물류센터로 이동이 되고 이제 이거를 보시면 각 이제 제품이 아니라 박스 단위잖아요. 박스를 한번 또 팔레트로 실는 거예요. 팔레트로. 근데 이거는 각자 다른 게 팔레트로 이동되는 시스템도 있고요. 아니면은 박스 단위로 이동하는 것도 있어요. 박스. 그냥 이게 제품이 많이 없을 경우엔 박스 단위. 그래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 물류센터에서 이 물류센터로 갈 때는 그냥 택배로 가는 게 아니라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동거리가 있고 보통 이제 용차를 예약해서 보내죠. 용차를 예약해서. 그리고 팔레트로 한번 포장을 더 할 경우에는 제품을 박스에 넣어서 한번 팔레트로 또 포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계산도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대형마트, 홀세일, H&B 같은 경우에는 박스에서 다시 또 팔레트로 포장을 한 다음에 화물차에 실어서 용차 화물차에 실어서 물류센터, 중간 물류센터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체크를 해야 되냐? 발주가 들어온 이후에 시간 체크를 해야겠죠. 발주 PO가 떴어요. 발주 예약 날짜가 떴어요. 보통 예약 날짜를 당연히 내일 날짜나 이틀 뒤 날짜로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겠죠. 명절이라든지 행사 기간이 잡혀 있으면 예상하고 예측을 하고 이틀 뒤에 발주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은 하셔야 되는데 보통 예약 날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통사와 브랜드사 간에 협의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포장하는 시간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죠. 어떻게 예약 날짜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이 기간이 무엇이냐면 이 예약 날짜까지 이동이 되잖아요. 이 물류센터까지. 이 물류센터가 서울에 있는 거 아니고 우리 물류센터도 서울에 분명히 있지 않을 테지만 이 물류센터에서 여기 물류센터 이 물류센터가 뭐 하다못해 롯데는 부산에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럼 이 부산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동 시간도 체크하셔야 되죠. 우리가 포장한 거에 대해서 이동 시간, 물류센터까지 이동 시간, 그리고 또한 포장해야 되는 거, 발주 수량이 어쨌든 작은 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 시간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품에 대한 포장 시간.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그냥 박스 단위로 포장도 있지만 팔레트로 적재하는 포장에 대한 것도 있죠. 포장 시간.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화물차를 예약을 한다. 이것도 인력이에요. 인력을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휴무가 있다. 그러면 이 인력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체크.
체크하셔야 되죠. 예를 들면 휴무가 있으면 인력 배치가 어려워요. 이런 점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포장. 우리가 제품 포장하는 것도 다 인력이잖아요. 그 인력이 휴무 때, 빨간 날 때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야죠. 만약에 평일은 뭐 하루인데 하루가 우리가 빨간 날 공휴일이 겹쳤다. 그러면 우리는 그 플러스 2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배치에 대한 포장 시간까지도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품 검수하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이게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는 게 한 개, 두 개 포장을 하면서 제품에 대해서 검수를 하셔야 되는 게 뭐 이게 새는 것이 있는지 제품 분량이 있는지 검수를 하면서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 검수에 대한 시간도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것들을 다 계산을 한 이후에 물류센터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각 점포로 이동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신입 인턴분들도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하는 게, 보통 놓치는 실수가 이 인력 배치가 문제예요. 예를 들면 발주가 떴는데 내가 발주를 메일을 늦게 확인하거나 뭐 전선에서 발주를 늦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이제 물류에 요청을 하게 되겠죠. 근데 물류나 뭐 우리가 3자 물류를 쓰고 있으면 3자 물류에 요청을 하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인력을 거기서도 어쨌든 야근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빨리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해주더라도 이게 굉장히 고마운 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요청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런 전 과정이 있다에 대해서는 알고 업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큰 계획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용차, 화물차 부분,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 협의가 들어갈 수 있고, 인력 배치에 대해서도 조금 비용 세이브가 될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보통은 제품 바코드만 우리가 따잖아요. 제품 바코드만. 근데 이제 물류센터에서는 제품을 박스를 열어서 제품 바코드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류 바코드를 따야 합니다. 물류 바코드를 따야 돼요. 어디에 적을까? 물류 바코드를 따야 돼요. 물류 바코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딸 수가 있는데, 제품에 대한 바코드를 땄잖아요. 그럼 물류 바코드에는 제품 뭐 박스 안에 들어가는 제품의 수량, 그리고 제품 제품이 무엇이 들어갔는지, 그 다음 박스 사이즈 뭐 이 정도 그 제품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야 이제 물류센터에서 그거를 이제 바코드 리더기로 읽었을 때 이 박스에 몇 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물류 바코드가 없는 제품은 납품을 받지 않습니다. 센터에서, 이 물류센터에서 받질 않아요. 그래서 물류 바코드에 대한 것도 꼭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 좀 한번 체크를 해두셔야 그 입점이 확정이 된 이후에 좀 더 수월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HMB를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점표별로 이동하는 시스템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패션몰 같은 경우에는 각 점포별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왜냐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개 단위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면세, 그 세금이 면해진 제품이기 때문에 보통은 2 플러스 1, 3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포장이 된 상태에서 납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도 한 번씩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각 채널별로 유통 입점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제안을 하고, 바이어한테 제안을 하고, 그 뒤에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준비 과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좀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들 많이 질문 주시면 제가 그걸로 답변 드리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MB에 대해서 입점 절차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